7년 동안 연애해온 사람의 바람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아보렸다. 참 바보 같지? 인스타그램으로 말이야. 나는 내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한다. 어떻게 완벽해 보였던 사랑이 이렇게 더러운 거짓말이었는지. 그 새끼를 처음 만났을 때의 이야기이다. 10년 전 충청도에서 서울로 올라온 22살의 나. 새로운 환경,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곳에서 나는 너무 외로웠다. 진짜 심심해 죽겠네. 러닝 모임? 이거라도 해볼까? 다들 나이가... 자, 여러분. 오늘 새로운 멤버가 오셨어요. 혜인 씨,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혜인입니다. 아이고, 우리 딸뻘이네. 귀엽다. 여기서 뭘 기대했나? 저도 20대인데요. 진짜요? 와, 잘생겼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혁이에요. 22살. 헐, 저도 22살이에요. 동갑이네요. 여기서 동갑 만나기 힘든데 반가워요. 젊은 친구들끼리 아주 금방 친해지네. 좋다, 좋아. 여기 자주 나와요? 3개월 정도 됐어요. 혜인 씨는 오늘 첫날이시죠? 네, 용기 내서 나왔는데 다행이네요. 혜인 씨 운동 꽤 하시네요. 페이스 좋던데. 아니에요. 죽을 뻔했어요. 강혁 씨가 너무 빨라요. 운동 좋아해요? 그냥 심심해서요. 아는 사람도 없고. 어디서 오셨어요? 충청도 천안이요. 강혁 씨는? 진짜요? 저도 천안이에요. 헐, 대박. 세상 진짜 좁네요. 천안 어디요? 저는 신부동 쪽인데. 저도 신부동. 혹시 신부초등학교 저는 신기초. 몇 년생이에요? 혹시 96년생? 네, 94년 5월생. 저도 94년생인데. 와, 너무 신기한데요? 그러니까요. 같은 동네, 같은 나이에 천안도 아니고 서울 러닝 모임에서 만나다니 운명인데요. 운명이라니. 그건 좀 오글거리는데? 오글거려요? 그럼 우연이라고 할게요. 그래도 신기하긴 해요. 학생이세요? 아니면 직장인? 저 지금 학교 졸업하고 온라인 쇼핑몰 창업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아직 학교 다니고 있어요. 이래봬도 학생입니다. 진짜요? 예? 장난이에요, 장난. 일단 헬스 트레이너 자격증 따고 있어요. 곧 시작할 예정이고. 트레이너요? 멋있네요. 몸도 좋으시고. 아직 멀었어요. 혜인 씨 쇼핑몰은 어떤 거예요? 여성 의류요. 아직 준비 단계라 떨리기도 하고. 대단하네요. 창업이 쉬운 게 아닌데. 될지 안 될지 모르죠. 일단 해보는 거예요. 혜인 씨 같으면 잘 될 것 같은데요. 왜요? 저 별로 모르시잖아요. 아니에요. 느낌이 와요. 뭔가 똘똘하게 생기셨어요. 겉모습만 봐도 알 수 있나요? 사람 보는 눈은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네. 첫눈에 호감이었어요. 야, 갑자기 그런 말 하면 어떡해요. 자, 오늘 러닝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치킨에 맥주 어때요? 좋아요. 신규 회원 환영회도 겸해서. 우리 같이 늙은이들이랑 먹으면 좀 그런가? 저는, 어때요? 시간 있으면 같이 가요. 그럴까요? 저도 처음에 많이 어색했거든요. 괜찮을 거예요. 고마워요. 뭘요? 같은 동네 사람끼리. 맞아요. 고향 친구니까. 자, 그럼 출발할까요? 그럼 말 편하게 해도 돼요? 아직은 존댓말이 편할 것 같아요. 알겠어요. 천천히. 어떤 데 가요? 보통 근처 치킨집이에요. 분위기 좋아요. 좋네요. 오랜만에 사람들이랑 먹는 거라. 자, 혜인 씨, 환영 건배. 환영해요. 감사합니다. 혜인 씨, 술 잘 마셔요? 그냥 평범하게요? 젊은 애들이 술도 약하고 우리 때는 말이야. 아저씨들 술 강요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저만 믿어요. 적당히 하다가 빠질게요. 그날 밤 강혁이와 대화하는 게 너무 재밌었다. 혜인 씨, 천안에서 뭐하고 지냈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잠깐 회사 다녔다가 그만뒀어요. 왜 그만두셨어요? 재미없었어요. 남 밑에서 일하는 게. 와, 대단해요. 저는 아직 그런 용기가 없는데. 용기라기보다는 그냥 답답했어요. 그래서 서울로? 새로운 환경에서 새 출발하고 싶었어요.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뭔가 바꾸고 싶어서 여기 왔거든요. 타지에서 열심히 개척하며 사는 모습 멋있어요. 혜인 씨, 물 좀 마셔요. 괜찮아요. 아직 멀쩡해요. 벌써 취했어요. 말이 어눌해져요. 혜인 씨, 오늘 재밌었어요? 네, 정말 재밌었어요. 우리는 먼저 갈게요. 젊은 친구들끼리 더 놀아요. 안전하게 들어가세요. 이제 우리끼리네요. 그러네요. 강혁 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갑자기요. 첫 만남에 갑자기 호감이라고 막 그러고. 러닝 모임에 제 또래가 처음이라서 너무 반가웠기도 했고 실제로 호감이었는데요. 아니에요. 뭔가 있어요. 뭐가요? 이렇게 잘 챙겨주는 것도 그렇고 밖에서 인기 많죠? 그런 말 들으니까 기분 좋네요. 와, 어지러워. 천천히 해요. 폰이 어디 갔지? 여기 있어요. 일단 제가 챙길게요. 혜인 씨, 지금 들고 가다가 떨어뜨릴 것 같아요. 네, 고마워요. 뭘요? 집은 어느 쪽이세요? 아, 이쪽인데 여기서 가까워서 괜찮아요. 택시 타고 갈게요. 혼자 보내기 걱정되니까 같이 타고 가요. 내려드리고 갈게요. 괜찮다니깐요. 저도 집 같은 방향이에요. 아, 그럼 택시비는 제가 낼게요. 그런 것까지 신경 쓰지 마세요. 정말 좋은 사람이네요. 강혁 씨, 네?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또래 없는 줄 알고 조금 아쉬웠는데 강혁 씨가 있어서 정말 다행히. 저도요. 아, 머리야. 어제 얼마나 마신 거야. 강혁 씨가 집까지 바래다 줬지? 폰이 어딨지? 설마 어제 잃어버린 건 아니겠지? 아, 강혁 씨가 챙겨뒀다고 했지. 강혁 씨한테 전화해야겠다. 보이스톡으로 걸면 되겠지? 여보세요? 강혁 씨? 어제 잘 들어가셨나요? 아, 혜인 씨, 일어나셨어요? 네, 머리가 조금 아프긴 하지만. 많이 마셨으니까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제 폰. 아, 맞다. 제가 가지고 있어요. 어제 집 갈 때 드린다는 게 그만 깜빡했지 뭐예요. 괜찮으시면 지금 가지러 가도 될까요? 폰 없으니까 불편해서. 당연하죠. 지금 집에 있어요. 주소 보낼게요. 고마워요. 그럼 조금 이따가 갈게요. 네, 천천히 오세요. 밥은 먹고? 네, 먹고 갈게요. 물어봐줘서 고마워요. 뭘요? 그럼 기다릴게요. 강혁의 집 주소를 보니 걸어갈 수 있을 만큼 가까웠다. 어제 술 마셔서 얼굴이 호빵맨이 됐잖아. 화장은 좀 오반가? 그래도 얼굴 예의는 차리고 가자. 날씨 좋네. 산책하기 딱 좋다. 어제 강혁 씨 정말 좋은 사람 같았어. 뭐야? 구름이 많은데? 설마 비 오는 건 아니겠지? 진짜 비 와? 우산 안 가져왔는데. 아씨, 5분만 늦게 오지. 소나기 같은데? 완전 쏟아진다. 이게 뭐야, 갑자기. 아, 폰도 없어서 연락도 못하고. 그냥 뛰어가자. 차가워. 이 꼴로 어떻게 들어가지? 진짜 부끄럽다. 어쩔 수 없지. 혜인 씨, 완전 젖었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오다가 갑자기 폭우가. 죄송해요. 이런 꼴로 와서. 아니에요. 어서 들어와서 말려요. 아니에요. 그냥 폰만 받고. 안 돼요. 이 상태로 그냥 가시면 감기 걸려요. 하지만 너무 민폐가. 민폐 무슨 소리예요? 어서 들어오세요. 고마워요. 감기약도 있으니까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강혁 씨, 정말 세심하시네요. 그런데 샤워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수건이랑 드라이어도 다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아, 정말 개운하다. 이제 머리만 말리면. 이게 왜, 켜졌다가 꺼지네? 버튼을 계속 눌러야 되나? 강혁 씨? 네? 뭔가 필요해요? 드라이어가 전원 버튼 누르면 잠깐만 켜졌다가 꺼지는데, 이거. 어제까지 잘 됐는데. 잠깐만요. 들어가서 봐도 될까요? 네. 실례할게요. 아, 이거 전원 버튼이 고장났나 봐요. 그럼 어떡해요? 누르고 있으면 되네요. 근데 이렇게 하면 혼자서는 힘들겠는데요? 아, 그렇네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럴까요? 혼자는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실례할게요. 네, 조심히 해주세요. 오, 머릿결이 좋으신데요? 고마워요. 뜨거우면 말씀하세요. 적당해요. 뜨거워!
죄송해요. 제가 드라이어를 잘못... 아니야, 괜찮아요. 깜짝 놀랐을 뿐이에요. 다행이다. 진짜 미안해요. 강혁 씨, 미용사는 안 될 것 같네요. 맞아요. 전 운동만 가르치는 게 낫겠어요. 또 왔어요. 이거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제가 해볼게요. 안 돼요. 제가 끝까지 해드릴게요. 아니야, 나도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제 명예가 걸린 문제예요. 명예요? 드라이어 하는 게 명예예요? 혜인 씨, 웃다가 배고파지지 않았어요? 진짜 그러네요. 라면 끓여 먹을까요? 간단하게. 좋아요. 저 라면 정말 좋아해요. 어떤 라면 좋아해요? 매운 거 좋아해요. 면 먼저 넣을까요? 스프 먼저 넣을까요? 당연히 스프 먼저 줘. 저는 면 먼저 넣는데요. 그럼 맛이 안 배져요. 스프 먼저 넣어야 면에 맛이 스며들어요. 면 먼저 넣어야 더 쫄깃해져요. 이런 걸로도 다툴 수 있네요. 라면은 진짜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럼 계란은 풀어서 넣을까요? 풀지 말고 그냥 넣는 게 어때요? 에이, 풀어야 더 부드러워져요. 혜인 씨는 취향이 확실하시네요. 라면에 대한 철학이 있거든요. 알겠어요. 혜인 씨 방식대로 해봐요. 좋아요. 제가 계란 풀어드릴게요. 고마워요. 같이 만드니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와, 냄새 좋다. 저기 앉아서 먹을까요? TV 보면서. 좋아요. 뭐 볼까요? 혜인 씨가 골라보세요. 로맨틱 코미디 어때요? 좋아요. 저도 그런 거 좋아해요. 맛있다. 제 방식이 맞았죠? 네, 인정합니다. 라면 철학이 정말 있으시네요. 그럼요. 라면은 과학이거든요. 답답한데. 이 남자 주인공 되게 바보네요. 그러게요. 저런 상황에서 왜 못 알아차리죠? 강혁 씨는 저런 상황이면 바로 알아차릴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요? 여자가 좋아한다는 신호 보내는 거. 잘 모르겠어요. 두 남편이라서. 진짜요? 안 그런 것 같은데? 왜요? 뭔가 세심하잖아요. 오늘만 봐도. 혜인 씨한테만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꾸 챙기고 싶어져요. 저희 어제 처음 봤는데요. 어제도 후감이라고 그러고 자꾸 그러면 오해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가요? 근데 그거 오해 아니고 사실일 건데요. 원래 이렇게 능글맞은 편이에요? 내가 혜인 씨한테 이렇게 표현하는 거 싫어요? 아니, 싫다는 건 아니고 그냥 좀 너무 빠른 건 아닌가 싶어서. 좀 빠르면 어때서요? 강혁 씨, 네?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런 감정 드는 게 정상인가요? 글쎄요. 저도 이런 건 처음이라 그럼 저만 이상한 게 아니네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우리?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정말요? 네, 정말 좀 어색하네요. 금방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그럴까요? 네, 우리 잘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오늘 1일인데 응? 오늘 자고 갈래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사랑은 7날이라는 시간을 거쳤다. 나는 온라인 쇼핑몰로 대성공을 했고 강혁이는 이번 달 매출이 8억 2천만 원이네. 와, 정말 대박이다. 작년보다 얼마나 늘었어? 작년 동기 대비 30% 증가야. 혜인이 정말 대단해. 진짜. 너도 많이 도와줬잖아. 특히 고객 상담 부분에서. 내가 뭘 했다고. 다 혜인이가 잘해서지. 강혁이는 34평 신축 아파트 우리 집에서 살면서 내 쇼핑몰 일을 성실히 도와줬다. 이 상품 페이지 디자인 어때? 색상 조합이 괜찮을까? 좋은데? 이 파란색이 포인트가 되네. 물론 그에 맞는 월급 500만 원도 항상 정확히 주었다. 다음 주 25일에 급여 들어갈 거야. 고마워. 혜인이 덕분에 정말 편하게 살고 있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잖아. 맞아. 그런데 왜? 무슨 생각? 아니야. 그냥 우리 정말 잘 되고 있다는 생각. 맞아. 이제 다음 단계를 생각해봐야 할 때 같아. 다음 단계? 강혁아, 우리 이제 진짜 결혼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결혼. 7년이나 됐잖아. 나이도 이제 30인데. 그러게. 시간 정말 빨리 갔네. 부모님께도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조금 더 기다려봐. 기다려? 뭘 더 기다려? 그냥 아직 마음의 준비가. 7년을 사귀었는데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안정적이 되면. 잠깐만. 전화 왔어. 지금? 헬스장에서 업무 관련인 것 같아. 지금이 몇 시인데 업무 전화가. 소희야? 소희? 괜찮아?
많이 힘들었겠다. 강혁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뭔가 다정했다. 내일은 좀, 글쎄, 시간 되면 연락할게. 알겠어.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럼 내일 봐. 누구였어? 아, 헬스장 직원이야. 소희? 여자야? 응? 뭐야? 그 친구랑 개인적으로 전화도 해? 아,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힘들게 사람 구했는데 금방 나가면 안 되잖아. 아, 그래? 별거 아니야. 그냥 조언 좀 해달라고. 응, 아까 하던 결혼 얘기는 응. 나도 하고 싶어. 정말. 근데 좀 더 여건이 되면 여건? 뭐가 더 필요해? 그냥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야? 일단 내일도 더 안정화되고. 강혁아, 너 헬스 트레이너는 계속 할 거야? 아니, 우리 지금 내 쇼핑몰 수입도 괜찮고, 결혼하면, 우리 가족 사업 같이 하면, 여건은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도 헬스 트레이너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잖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부탁이야. 알겠어. 화장실 좀 다녀올게. 강혁의 폰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응? 인스타그램으로 DM이 왔다는 알림이었다. 무심코 화면을 본 순간 나는 멈칫했다. 잠깐, 이거 빨리 보고 싶다. 이게 뭐야? 발신자를 확인했다. 소희? 아까 전화 왔던 헬스장 직원 아니여? 프로필 사진에는 젊다 못해 어리고 예쁜 여자가 있었다. 이 사람 정말 예쁘네. 나보다? 뭐해? 아무것도 아니야. 뭔데? 그냥 너 뒤에 맞더라. 아, 그래? 그냥 직장 동료인데 보고 싶다고 왜 보낸 거지? 잘못 보낸 건가? 그날 밤 나는 고민했다. 물어봐야 할까? 말아야 할까? 다음 날 아침 결국 나는 물어보기로 결심했다. 강혁아? 응? 너 어제 왜? 나 어제 소희라는 사람이 너한테 DM 보낸 거 그거 내용 봤어. 아, 봤구나. 왜 걔가 너한테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 이상하네? 뭐가 이상해? 아니, 해킹당한 것 같은데? 해킹? 요즘 인스타 해킹 많다고 하잖아. 갑자기 해킹이라니 무슨 소리야. 말 돌리지 말고 소희가 누구야? 정확히. 말했잖아. 그냥 헬스장 신입 직원이야. 신입 직원이 왜 너한테 그런 메시지를? 그러니까 진짜 해킹인 것 같다니까 나도 이상해. 정말? 응, 별로 안 친하거든. 업무상으로만 아는 사이야. 그날부터 나는 강혁을 유심히 관찰했다. 소희, 같은 헬스장 직원이 맞는 것 같았다. 23살, 나보다 6살 어리네. 정말 예쁘다. 강혁 취향일 것 같은. 강혁의 행동도 달라졌다. 평소보다 핸드폰을 더 자주 확인하고 화장실 좀?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을 가져갔다. 예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핸드폰을 뒤집어 놓는 일도 잦아졌다. 왜 뒤집어 놔? 그냥 습관이야. 예전엔 그런 습관 없었는데? 그랬나? 기억 안 나네. 뭔가 이상했다. 하지만 확신할 순 없었다. 혹시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7년이나 함께한 사이인데. 하지만 그 찜찜한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그날은 강혁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기로 한 날이었다. 평소라면 미리 연락했겠지만 깜짝 방문해보기로 했다. 헬스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너무 어려워. 저 여자가 소희구나. 사진보다 더 예뻤다. 그리고 강혁과 너무 자연스러웠다. 조금만 더 연습하면 금방 늘 거야. 강혁아, 혜인이? 도시락 가져왔어. 아, 고마워. 미리 연락하지 그랬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희야, 이분이 내 여자친구 혜인이야. 혜인 언니. 오빠가 자주 얘기해요. 아, 정말요? 그냥 가끔?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다. 꼈으면 안 되는 사이에 내가 껴버린 느낌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강혁에게 연락했다. 오늘 바빠? 집에 언제 들어와? 응, 개인 수업이 많아서. 몇 시까지? 저녁 9시까지 빡빡해. 그렇구나. 그럼 오늘 늦겠네? 좀 그래.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하지만 나는 헬스장에서 봤다. 강혁의 스케줄표가 텅 비어 있는 것을. 개인 수업은 하나도 없었다. 늦게 귀가한 강혁을 맞이하며 물었다.
왔어? 고생했어. 힘들었겠다. 혜인아, 아직 안 잤구나. 먼저 자라니까. 그냥 잠이 안 와서. 근데 나 오늘 헬스장 갔다가 너 스케줄표 봤는데 오늘 개인 수업 없던데? 그게 왜 거짓말했어? 거짓말 아니야. 급하게 취소낸 거야. 그럼 왜 미리 말 안 했어? 혜인아, 왜 나를 의심해? 의심이 아니라 나는 사실을 확인한 것뿐이야. 7년을 믿어온 사이잖아. 그런데 이렇게 의심하면 어떡해? 7년이니까 더 이상한 거야. 왜 갑자기 거짓말을 해? 수업이 갑자기 취소된 걸 어떡해? 중요한 거라고 생각 못해서 말 안 한 거야. 그럼 그 시간 동안 어디서 뭐 하고 있었어? 소희랑 있었니? 소희? 여기서 소희가 왜 나와? 내가 본 그 DM, 걔가 너한테 보고 싶다고 보낸 메시지, 그거 해킹인 거 확실해? 정말 해킹인 것 같다니깐. 그럼 왜 오늘 소희랑 그렇게 친해 보였어? 그냥 동생 같아서 챙겨주는 거야. 그리고 같은 직장 동료끼리 친하게 지내면 좋은 거 아니야? 동생? 직장 동료라고 했다가 이제 동생이야? 그게 그렇게 중요해? 중요하지. 자꾸 말이 바뀌잖아. 혜인아, 너 요즘 너무 예민한 것 같아. 예민하다고? 내가? 스트레스 받는 일 있어?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는 너 때문에 받고 있어. 나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다고? 거짓말하고 이상하게 행동하고. 아니, 나는 아니라고 했는데 너가 안 믿은 거지. 이런 소모적인 대화는 그만하자.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싫어. 피지 마. 그날 밤 끝까지 우리는 얘기해야지. 결국 화해하지 못했다. 강혁은 거실에서, 나는 침실에서 잤다. 아침 눈을 떠보니 집안이 조용했다. 강혁? 대밥이 없었다. 거실에 나가보니 강혁은 없었고 소파 위 담요만 정리되어 있었다. 어디 갔지? 그때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이 울렸다. 혜인아, 우리 당분간 생각 정리하는 시간 좀 가지자. 정리? 정리라니. 손이 떨려서 전화를 걸었다. 강혁아, 이게 무슨 소리야? 혜인아, 한 달만 줘. 혼자 생각할 시간. 한 달이나? 왜? 왜 갑자기? 그리고 정리가 뭔 말이야? 헤어지자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명확하게 말해줘. 결혼 생각하려니까 시간이 필요해. 7년도 모자라? 7년 만나면서 결혼 생각을 안 했어? 갑자기 이러는 진짜 이유가 뭔데? 갑자기가 아니야. 계속 생각해 봤는데. 계속 생각해봤다고? 언제부터? 혜인아, 일단 진정하고. 7년 연애한 남자친구가 갑자기 정리하자는데? 정리가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럼 한 달 뒤엔 나한테 돌아올 거야? 내가 너에게 돌아갈 확률은 90%야. 사랑이 확률이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뭔 뜻이야? 10%는 뭐야? 10%는 다른 여자야? 소희야? 소희는 상관없어. 그럼 뭐야? 바람필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럼 정확히 뭔데? 나한테 뭐가 문제야? 문제가 아니라 그냥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우리 계속 같이 일하고 같이 생활하잖아. 적어도 얼굴은 보고 이야기해야지. 7년이나 만났는데 어떻게 이래? 혜인아, 제발 이해해줘. 이걸 어떤 여자가 이해할 수 있어? 힘든 게 있으면 같이 이야기해서 함께 해결해야지. 왜 혼자 정리하고 나한테 통보해? 부탁이야.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주저앉았다. 7년이 뭐야? 90% 확률이라니. 사랑이 확률 게임이었나? 그날부터 강혁은 따로 집을 얻어 나가서 지냈고 2주가 지났다. 강혁은 정말로 연락하지 않았다. 나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사장님, 많이 힘드시죠? 아니야, 괜찮아. 얼굴이 많이 상했어요. 밥은 드세요? 먹긴 먹어. 강혁 씨, 연락 안 와요? 바쁜가 봐. 그래도 7년이나 사귄 사이인데 언니,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혜인아, 너무 힘들어하지 마. 원래 남자들이 그래. 결혼 앞두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한 번씩은 생긴다잖아. 7년인데 쉽게 포기하겠어. 정말 그럴까? 시간 주면 돌아올 거야. 90% 확률이라고 했어. 뭐? 확률? 자기가 나한테 돌아갈 확률이 90%래. 그게 무슨 소리야? 미쳤나? 사랑을 확률로 말해? 그러니까 나도 이해가 안 가. 그래도 7년의 정이 있는데 한번 믿고 기다려보자. 응?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불안감은 어쩔 수가 없었다.
그날 나는 공동으로 쓰던 쿠팡 계정을 확인했다. 생활용품이라도 주문해야겠다 싶어서 주문 내역을 보다가 이상한 게 보였다. 김치우동? 찹스테이크? 언제 이걸 주문했지? 김치우동은 우리가 함께 자주 먹던 술안주였다. 강혁이가 주문했나 보네. 나한텐 연락 한 통 없으면서 나랑 먹던 김치우동은 가끔 생각나나 보지? 이 김치우동이 맛있긴 해. 그런데 찹스테이크는? 평소에 몸 관리한다고 양념된 고기는 잘 안 먹는데? 문득 머릿속에 소희라는 여자가 떠올랐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들어간 소희의 인스타그램, 그리고 강혁이 쿠팡을 주문한 그 날짜의 스토리를 확인했다. 있었다. 찹스테이크와 김치우동 사진이. 뭐야? 이게 무슨?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화면 가장자리에 남자의 팔목이 보였다. 그 시계, 내가 강혁이에게 선물한 시계였다. 그리고 숟가락에 흐릿하게 비친 남자의 실루엣, 강혁이었다. 아니야, 설마 우연의 일치일 거야.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나는 소희의 인스타그램을 더 자세히 뒤져봤다. 최근 게시물들을 하나씩 살펴봤다. 여기도 저기도 미묘하게 남자의 흔적들이 보였다. 테이블 건너편 컵 하나, 셀카 뒤쪽으로 보이는 남자 신발, 카페에서 찍은 사진 속 상대방 손, 모든 게 강혁일 가능성이 높았다. 미치겠어. 정말 미치겠어. 나와 생각할 시간을 갖는다면서 실제로는 소희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럼 90% 확률이란 건 소희와의 관계를 정리할 확률이 90%란 뜻인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다는 건가? 나는 선택받아야 할 대상이었던 거야? 7년이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야?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나는 탐정이 된 기분으로 소희의 모든 스토리를 분석했다. 시간대, 장소, 음식, 심지어 배경음악까지. 헬스장에서 올린 운동 영상도 다시 봤다. 뒤쪽에 희미하게 보이는 남자, 체형이 강혁과 비슷해. 그리고 어제 올라온 스토리, 예쁜 카페에서 디저트를 먹고 있었다. 테이블에 컵이 2개, 그중 하나는 아메리카노, 강혁이 즐겨 마시는. 아니야, 이건 너무 추측이야. 하지만 다음 스토리에서 결정타가 나왔다. 영화관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포스터 앞에서 찍은 셀카인데 뒤쪽 유리창에 반사된 모습이 보였다. 소희 옆에 서 있는 남자의 뒷모습. 내가 강혁에게 사준 후드티였다. 이제 확신했다. 강혁은 나와 생각할 시간을 가진다면서 실제로는 소희와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다고. 언니. 혜인아, 올해 또 울어. 무슨 일 있어? 강혁이 거짓말하고 있어. 거짓말? 무슨 거짓말? 나와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실제로는 다른 여자랑 만나고 있어. 뭐? 확실해? 추측 아니야? 확실해. 증거도 있어. 사진으로 다 봤어. 그 소희라는 애 말하는 거야? 헬스장 직원이라던 그 애. 미친, 진짜 그런 새끼였구나. 나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따져야지. 7년을 우습게 보나? 하지만 아직 한 달이 안 지났어. 한 달이 무슨 소용이야. 이미 배신한걸? 그래도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너 바보야? 이미 확실하다며? 그럼 어떻게 해? 더 확실한 증거 잡아. 그리고 박살내버려. 더 확실한 증거. 7년을 이렇게 당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친구의 말이 맞았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나는 소희의 인스타그램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시작했다. 마치 중독된 것처럼. 일하다가도 밥 먹다가도 잠들기 전에도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올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리고 며칠 후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다. 소희가 새로운 스토리를 올렸다. 펜션 풍경 사진이었다. 이 펜션 나랑 가려던 그곳 아니야? 1년 전 강혁과 함께 가기로 계획했던 펜션이었다. 하지만 내 일이 바빠져서 취소했던 그 펜션을 소희와 함께 간 거야? 우리의 추억이 될 뻔했던 장소를. 나는 그 펜션을 구글링했다. 전화번호를 찾았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예약자를 확인해보자. 이게 우연의 일치라면. 하지만 마음 한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여보세요?
네, 어서와 펜션입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거기서 묵었는데요. 너무 좋았어서 블로그 후기를 쓰려고 하는데 어느 룸에서 묵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요. 예약 내역을 못 찾겠어서 그러는데 확인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러시군요. 예약자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강역으로 예약했을 거예요. 네, 강영님 기억나요. 204호 오션뷰 룸에서 묵으셨네요. 아, 2박 3일로 예약하셨고 커플 패키지로. 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우셨다니 저희도 기쁩니다. 좋은 후기 부탁드려요. 네. 전화를 끊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7년 연애가 다 무슨 소용이야. 커플 패키지, 2박 3일. 정말이었다. 모든 게 사실이었다. 강혁은 나와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소희와 로맨틱한 여행을 간 거였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언니, 혜인아, 왜 또 울어? 무슨 일이야? 확인했어. 펜션 예약. 강혁 이름으로. 뭐? 정말? 커플 패키지로 2박 3일. 소희, 그년이랑 같이 갔더라. 미친. 펜션에서 직접 확인해줬어. 너 그거 확실해? 동명이인일 수도 있잖아. 그거 확실해. 날짜도 맞고 소희 스토리도 확인했어. 그 새끼 진짜. 너가 걔를 얼마나 생각해줬는데. 언니, 나 어떡하지? 정말 어떡해? 당연히 따져야지. 증거도 다 있잖아. 하지만 아직 한 달이. 한 달이 무슨 소용이야. 이미 바람났는데. 넌 억울하지도 않아? 너한테 쇼핑몰로 월급 따박따박 받아가면서 다른 여자들이랑 놀러 다니는데. 언니 말이 맞아.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서 헤어질 준비를 해야겠어. 그게 맞겠지, 언니? 그래, 박살 내버려. 혜인아, 힘내. 친구와 통화를 끊고 나는 바로 행동에 옮겼다. 강혁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다. 공동 계좌니까 당연히 볼 수 있었다. 지난 한 달 내역을 쭉 봤다. 펜션비 있었다. 35만 원, 2박 3일 커플 패키지. 그리고 그 날짜에 고급 레스토랑 결제도 있었다. 12만 원, 2인 코스 요리. 나와는 비싼 곳에 한 번도 안 가면서 소희와는 이런 곳까지 가는구나. 소희의 인스타그램을 다시 확인했다. 그 날짜 스토리, 고급 레스토랑 음식 사진이 있었다. 업로드 시간을 봤다. 저녁 8시 30분. 강혁 카드 결제 시간은 저녁 8시 27분. 정확히 일치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증거는 충분했다. 이제 강혁과 직접 대결할 시간이었다. 분노로 떨리는 손으로 강혁에게 문자를 보냈다. 펜션 잘 다녀왔어? 소희랑? 메시지를 보낸 후 심장이 두근거렸다. 강혁이 뭐라고 할까? 10분, 20분, 답이 없었다. 30분이 지나서야 강혁의 전화가 왔다. 받기 전에 한번 깊게 숨을 쉬었다. 여보세요? 혜인아, 방금 보낸 문자 무슨 소리야? 뭔 소리냐고? 정말 모르겠어? 무슨 펜션? 나 펜션 간 적 없는데? 거짓말 하지 마. 나 다 알고 있어. 빙 둘러 말하지 말고 말해봐. 뭘 안다는 거야? 어서와 펜션에 네 이름으로 예약됐고 커플 패키지로 2박 3일 다녀온 것도 다 확인했어. 카드 결제 내역도 다 봤고 왜 자꾸 발뺌하는 거야? 카드 내역을 봤다고? 당연히 봤지. 공동 계좌잖아. 혜인아, 그건... 아주 대담하더라. 바람 피면서 공동 계좌로 당당하게 돈도 쓰고 왜? 너 개인 돈으로 바람까지 피기엔 형편이 어려웠나 봐? 잠깐, 너 지금... 너 왜 그렇게까지 해? 뭐? 펜션에 전화하고 카드 내역 뒤지고 이젠 하다 스토킹까지 하니? 스토킹? 그래, 스토킹이야. 너 지금 정상 아니야. 정상이 아닌 건 너지. 나와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다른 여자랑 여행 가는 건 정상이야? 그건... 혜인아, 진짜 지친다. 7년을 만나고 결혼 전에 고작 한 달만 시간을 달라고 한 건데 그걸 못 기다리고 이렇게 들쑤시고 다니는 거 너 진짜 사람 숨 막히게 하는 거 알아? 너 진짜... 일단 너가 생각하는 그런 거 진짜 아니니까 만나서 얘기하자. 그렇게 우리는 만나기로 했다. 전화로 따졌을 때 분명 그는 당황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결국 나만 미안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그게 바로 가스라이팅의 시작이었는데 그때는 몰랐다. 여기 앉아. 혜인아, 응, 나 진짜 실망했어. 뭐가? 7년을 믿어온 사람한테 이럴 수 있어? 아니, 그게 증거. 뭐가 증거야? 카드 내역? 펜션 예약? 그게 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우연? 우연의 일치라고? 같은 날짜에 같은 펜션에 내 이름으로 예약된 게? 그래,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근데 왜 거짓말했어? 증거가 다 있는데 왜 자꾸 거짓말해? 혜인아, 네가 요즘 너무 예민해진 것 같아. 예민? 응, 결혼 준비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 그래서 이런 망상까지 하는 거 아니야? 망상? 이게 망상이야? 증거를 보고 있는데. 혜인아, 진정해. 내가 설명해 줄게. 차근차근. 그 펜션 말이야. 회사 워크샵이었어. 회사 워크샵? 응, 팀 워크샵. 그럼 소희는? 왜 소희가 같은 날? 소희도 우리 회사 직원이잖아. 같은 팀이니까 당연히 워크샵도 같이 가지.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 안 했나? 워크샵 간다고 분명 말했던 것 같은데. 아니, 나 못 들었는데. 네가 요즘 일 때문에 정신 없었잖아. 그래서 못 들었나 보네. 이상했다. 분명 나는 확신했는데 그의 말을 들으니 정말 내가 오해한 것 같기도 하고. 강여가 정말 그런 거야? 응, 정말이야. 네 말이 다 거짓말이면 우리 7년 연애한 거 다 의미 없는 거야. 알지? 알아. 미안해. 내가 명확하게 설명 안 해서 오해하게 만들었네. 그런데 시간을 갖자는 건? 그건 결혼이라는 게 무섭더라.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에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 근데 시간을 갖자고는 했지만 여전히 난 너를 사랑해. 정말? 정말이야. 나도 힘들었어. 네가 날 의심한다는 게. 미안해. 집으로 돌아왔다. 강혁의 말이 진실이길. 아니, 진실이어야만 했다. 7년이라는 시간이 거짓일 순 없다고 스스로에게 최난을 걸었다. 정말 내가 오해한 걸까?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찜찜했다.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확인해보자. 소희의 과거 게시물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하나하나 아무것도 없길 바라면서. 이게 뭐야? 강혁과 함께 찍은 사진들. 1장, 2장, 3장. 이게 전부 회사 동료 사이라고? 잠깐, 그 사진 속에서 소혜가 착용하고 있는 목걸이. 이건 1년 전 온라인 쇼핑몰에서 봤던. 이거 진짜 예쁘다. 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냥 구경만 할게. 다음에 사줄게. 기남일 때. 그 다음은 오지 않았다. 그런데 소희는 하고 있네? 진짜 개자식이네. 카드 내역 다시 확인해보자. 분명 구매 내역이 있을 거야. 없어? 목걸이 구매 내역이 없다고? 개인 카드로 샀겠지. 펜션은 공동계좌로 당당하게 쓰면서 목걸이는 개인 카드로? 물증이 없어. 설령 따져봤자 둘러댈 게 뻔하지. 일단 보류하자. 침착해야 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또 내가 이상한 사람이 돼. 감혁아, 오늘은 오해한 것 같아서 미안해. 근데 아무리 친한 직장 동료라지만 너한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몇 분 후. 그래, 조심할게. 결국 그날 찝찝한 마음이 가시지 않은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며칠 뒤 어머니 생신이었다. 원래라면 강혁과 함께 왔을 자리. 이번엔 나 혼자였다. 어머, 혜인아, 왔어?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그런데 강혁이는? 집에 급한 일이 좀 생겨서 이번엔 못 오게 됐네. 아이고, 그래? 얼굴 보고 싶었는데 아쉽네. 우리 강혁이한테 선물도 준비했는데. 아, 진짜? 내가 전달해줄게. 고마워요. 요즘 강혁이 일 바빠? 헬스 트레이너 일은 잘하고 있다니? 그냥 그럭저럭. 그나저나 혜인아, 쇼핑몰은 언제까지 할 거야? 아직은 좀 더 하려고. 할아버지께서 계속 물어보시더라. 언제 회사 일 도와줄 거냐고.
할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네 아빠도 나이가 이제 있으니 너도 슬슬 경영 배워야 하지 않겠어? 강혁이도 헬스장 그만두고 같이 너 도와서 가족 사업이라면 좋을 텐데. 강혁이? 그래. 사위가 우리 회사 들어오면 할아버지도 좋아하실 거고. 맞아. 강혁이도 착하고 말 잘 듣잖아. 우리 집안 사업이 물려받아서 일하면 딱이야. 우리가 뭐 돈 잘 버는 사위가 필요하니? 돈 많이 버는 것보다 가족이랑 같이 일하는 게 중요하지. 강혁이한테 한번 얘기해볼게. 아, 참, 강혁이 선물? 이거 신발인데 강혁이 사이즈 알아서 사놨어. 우리 사위 발 크잖아. 280이지. 응, 고마워. 잘 전달할게. 사위, 이미 우리 집 사람 취급이네. 식사를 마치고 강혁의 헬스장으로 향했다. 연락해봤자 안 받을 게 뻔했기에 그냥 사물함에 놓고 오자는 마음이었다. 혜인 씨,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어쩌죠? 지금 강혁이 잠깐 자리 비웠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물건 좀 줄 게 있어서 잠깐 들렀어요. 사물함에 놓고 가도 되죠? 아이, 그럼요. 비번은 알 테고, 그죠? 네, 하하. 그럼 수고하세요. 사물함 앞에 섰다. 응? 이건 루팡앤코 하트 목걸이. 영수증 35만 원. 이거 진짜였구나. 강혁이 정말로 소희한테 목걸이를 사줬어. 내가 갖고 싶어 했던 그 목걸이를.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고 사물함을 닫았다.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집으로 갈 수가 없었다. 발이 저절로 근처 카페로 향했다. 창가 자리, 헬스장에 보이는 자리에 앉았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1시간? 2시간? 강혁이 헬스장에서 나왔다. 그리고 옆에는 소희가 팔짱을 끼고 있었다. 두 사람이 갑자기 카페로 들어오는 바람에 나는 서둘러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푹 숙였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두 사람은 내 옆을 지나쳐 구석 테이블에 앉았다. 오빠, 아까 운동할 때 PT 해주던 그 여자 회원 있잖아. 오빠랑 웃으면서 얘기하던데? 뭐야, 지금 바람 피우는 거야? 소희, 너가 두 눈 똑바로 뜨고 바로 앞에 있는데 내가 미쳤다고 바람을 피워? 이번만 넘어가준다. 아, 그나저나 나도 운동 좀 해야 하는데 헬스장에서 일하면 맨날 운동할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전혀 안 그래. 휴. 오늘 저녁에 하면 되지. 내가 도와줄게. 응? 오늘 근무 막 끝냈는데 또 헬스장을 가자고? 아니지. 소희 네 집에서. 아, 뭐야. 손이 떨렸다. 아, 배고파. 오늘 뭐 먹지? 저번에 오빠가 시켜준 찹스테이크 진짜 맛있었는데 그거 또 해먹을까? 좋지. 너 그거 좋아하잖아. 역시 우리 오빠가 제일 잘 알아줘. 뽀뽀. 당연하지. 쪽. 그나저나 그 언니랑은 언제쯤 정리하는 거야? 응, 하고 있어. 빨리 좀 해줘. 나 이거 진짜 힘들어. 연락할 때마다 눈치 보는 거 답답해 죽겠다고. 알았어. 지금 정리 중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언제까지? 곧 할게. 약속할게. 정리라니. 그 순간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두 사람에게 걸어갔다. 이 개새끼야! 혜인이 퍽! 개새끼, 씨발새끼, 네가 사람 새끼야? 아야, 그만해. 그만하고 진정 좀 해봐. 진정을 하라고? 혜인아, 이건 닥쳐! 언니, 스토킹 하신 거예요? 뭐? 여기까지 따라오셔서 몰래 지켜보고 그게 정상이에요?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솔직히 언니가 너무 집착적이에요. 이러니 오빠가 안 질리고 배겨요? 소희야, 그만해. 아니,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그리고 오빠 곧 정리한다며. 그럼 이 정도는 언니도 알아야지. 다리에 힘이 풀렸다. 혜인아, 나 손대지 마. 일단 집으로 가자.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까지 오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강혁도, 나도. 익숙한 우리 집. 아니, 이제는 익숙하지 않은 공간. 혜인아, 진정했어? 혜인아, 내 말 좀 들어봐. 오해야. 진짜 오해라니까. 오해? 응, 소희랑은 그냥 회사 동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회사 동료가 팔짱 끼고 다녀? 손잡고 뽀뽀도 하고? 그건 그냥 친한 사이라서. 집에 가서 운동 도와준다며? 찹스테이크 시켜준다며? 그 언니 정리한다며? 내가 녹화한 거 볼래? 다 찍었어. 너희 둘이 손잡고 대화하는 거. 소희가 너한테 나 정리하라고 재촉하는 거. 다. 그리고 인스타에서는 아주 공개 연애를 하시던데? 혜인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 미안하면 다야? 혜인아, 나도 힘들었어. 뭐? 너희 집안 너무 부담스러웠어. 우리 집안이? 응. 할아버지 회사 일 물려받을 대릴 사위를 원하는 거 나한텐 너무 큰 짐이었어. 나는 트레이너야. 내 헬스장도 아직 못 차렸고. 근데 너희 부모님은 날 이미 사위 취급하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은 관심도 없었잖아. 그게 바람 피울 이유가 돼? 그리고 너도 알잖아. 내가 네 쇼핑몰 일 도와주면서 월급 받는 거. 그건 네가 도와준다고 해서 그리고 너가 돈 필요하다고 계속 일한다고 한 거였잖아. 근데 그게 남자로서 자존심 상하는 거 몰라? 여자친구한테 월급 받는 게. 너희 쇼핑몰은 돈 잘 벌잖아. 근데 나는, 내 일은 트레이너가 뭐 대단한 직업이야? 그런 말이 어딨어. 그리고 너도 은근히 내가 트레이너 그만두길 원했잖아. 언제까지 할 거냐고. 불안정하다고. 그건 네 미래를 걱정해서 그런 거지. 걱정? 그게 나한텐 무시로 들렸어. 내 일을 무시하는 거. 지금 네가 바람핀 걸 내 탓으로 돌리는 거야? 탓이 아니야. 이유를 말하는 거지. 그래, 네가 힘들었다 치자. 근데 그게 바람 피울 이유가 돼? 7년을 만났어, 7년. 근데 그 7년이 뭐야? 혜인아. 내가 갖고 싶어 했던 목걸이, 나한텐 사주지도 않았던 그 목걸이를 소희한테 사줬더라? 그건 35만 원. 내 사물함에서 찾았어. 다음에 사줄게 라고 했었지? 그 다음은 오지 않더라. 대신 소희 목에 걸려 있더라. 미안해. 정말. 그리고 돌아올 확률 90% 기억나? 내가 그때 농담으로 물었었잖아. 돌아와? 그랬더니 너 뭐라고 했어? 90% 돌아올 것 같은데. 그랬지? 그게 이런 의미였구나. 진짜로 바람 피우고 돌아온다는 거. 혜인아, 그건 잠깐. 뭔가 이상해. 잠깐만. 작년 겨울, 너가 갑자기 아침 운동 시작했을 때 학교 후배라 그랬었지? 그리고 재작년 봄, 갑자기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을 때도. 설마 그때도야? 이번이 처음 바람핀 건 맞아? 그 둘은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게. 그건 소희가 처음이 아니구나. 아니라고 말해봐. 그 전에도 있었지? 말 안 해도 알겠어. 네 표정이 다 말해주네. 혜인아, 그게 닥쳐. 3번, 3번이나. 혜인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가오지 마. 혜인아, 그래도 우리 만난 기간이 7년이나 되는데 어떻게 헤어져? 그 7년 동안 넌 참 재미있었겠다. 너가 바람피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결혼하자고 애원하는 내 꼴 보면서 얼마나 으스웠을까. 혜인아,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더 볼 것도 없어. 혜인아, 헤어지자. 안 돼. 안 돼. 여기 내 집이야. 뭐? 계약자 나야. 관리비도 내가 내고 네 이름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 어차피 너 지금 나가서 지내고 있으니 잘 됐네. 지금 당장 네 몸만 나가면 되겠다. 혜인아, 지금 밤인데. 상관없어. 지금 당장 남은 짐 싹 다 챙겨서 나가. 내일 나갈게. 지금이라고 했어. 안 나갈 거면 내가 경찰 부를까? 30분 줄게. 다 싸서 나가. 혜인아, 제발. 29분 남았어. 짐을 싸는 소리가 들렸다. 다 쌌어. 나가. 혜인아, 진짜 마지막으로. 나가. 그렇게 허무하게 길었던 7년 연애가 끝이 났다. 며칠이 흘렀다. 쇼핑몰 일을 해야 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다. 혜인님, 상품 상세 페이지 업데이트 안 된 것 같은데 확인 부탁드려요. 상세 페이지? 아, 그거 강혁이가 하던 일이었는데.
재고하긴 안 되는데요. 이벤트 배너 오늘까지 아니었나요? CS 답변 많이 밀려 있는데 지원 필요해요. 강혁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었구나. 아니야. 지금 그 생각하면 안 돼. 하지만 빈자리가 너무 컸다. 수진이었다. 혜인아, 이번 주 토요일 브라이덜 샤워 있는 거 잊지 않았지? 맞다. 우와, 수진아, 진짜 예쁘다. 축하해. 다음은 혜인이 차례네. 강혁이랑 언제 결혼해? 혜인아, 그래서 말인데 결혼식에서 내 붓게 받아줄 수 있어? 아니, 난 에이, 왜 그래? 너 다음 차례잖아. 그게 혜인? 미안. 나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혜인아, 무슨 일 있어? 강혁이랑 헤어졌어. 뭐? 헤어졌다고? 왜? 무슨 일 있었어? 강혁이 그 시벨럼이 바람 폈어. 뭐라고? 그 새끼가? 3번. 진짜? 7년이나 만났는데? 진짜 죽여버릴까? 말이라도 고마워. 혜인아,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맞아, 강혁이 이놈.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 대가? 증거 있지? 동영상이랑 녹음. 다 있어. 그럼 헬스장 사장한테 보내. 헬스장 사장? 직원이 불륜 저지르면 사장이 가만히 있을 리 없잖아. 그럴까? 바람핀 연농지를 일 못하게 만들어버려야지. 7년을 속인 남자 왜 배려해? 혜인아, 네가 너무 착해서 문제야. 집으로 돌아왔다. 핸드폰을 켰다. 동영상, 헬스장 사장님 연락처.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아니, 친구들 말이 맞아.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 손가락이 화면을 향해 움직였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핸드폰을 켰다 껐다. 계속 반복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7년, 3번의 바람, 그리고 내가 갖고 싶어 했던 목걸이를 소위 목에 손가락이 움직였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을 확인했다. 읽음 표시가 떠 있었다. 하지만 답장은 없었다. 하루, 이틀, 사흘, 여전히 아무런 답장이 없었다. 이상했다. 분명 읽었는데 왜? 참을 수 없었다. 직접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사장님, 저 혜인이에요. 아, 혜인 씨. 제가 보낸 영상 보셨죠? 아, 그게 봤는데 왜 아무 조치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혜인 씨. 사실은 나도 알고 있었어. 강혁이랑 소위 관계. 뭐라고요? 미안해. 근데 둘이 일은 잘하니까 그냥 넘어간 거예요? 혜인 씨 이해해줘. 이해요? 좋아요. 그럼 제가 이 영상 우리 동네 맘카페에 올릴게요. 뭐? 거기 헬스장 트레이너, 직원이랑 불륜, 사장은 방관, 이렇게 제목 달아서요. 혜인 씨 그러지 마. 저도 힘들어서 그래요. 사장님도 저도 이해 좀 해주세요. 잠깐만. 둘 다 자르세요. 당장. 그게 지금 당장 둘이 그만두면 헬스장 운영이 힘들어. 그건 사장님 문제고요. 혜인 씨 제발 조금만 시간을. 일주일 안에 좋지 않으시면 바로 올립니다. 그리고 사장님. 제가 사장님이랑 먼저 알고 지낸 사이인데 바람 피는 거 알면서도 침묵하신 거 강혁이나 사장님이나 저한테 똑같이 못할 짓 한 거예요. 아시죠? 강혁, 소희 잠깐 보자. 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혜인 씨한테 연락 왔어. 너희 둘 자르라는데 안 그럼 동네 맘카페에 소문내겠다고. 그 여자 지가 뭐된대요? 사장님. 근데 지금 당장은 힘들어. 너희 둘 다 나가면 운영이 안 돼. 휴. 대신 당분간 너희 둘 근무 시간 줄일 거야. 그리고 시간대도 겹치지 않게. 아침 소희, 저녁 강혁. 그럼 급여는? 당연히 줄지. 근무 시간 줄면. 네? 이것도 내가 최대한 버텨주는 거야. 혜인 씨가 소문내면 둘뿐 아니라 그냥 이 헬스장은 끝이야. 사장님! 그러게 바람 필 거면 들키지나 말지 그랬어. 감사합니다. 오빠. 우리 헤어지자. 뭐? 이제 의미 없잖아. 소희야, 뭔 소리야? 오빠도 알잖아. 돈도 없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내가 이 일 못하는 게 단순히 나 때문이야? 솔직히 오빠 전 여친한테 쇼핑몰 월급 받을 때가 좋았어. 뭐? 근데 지금은 헬스장 월급도 반토막 났잖아. 그래서 헤어지자고? 응. 아, 진짜 바람녀 주제 돈 타령이야? 뭐? 바람녀? 그래, 바람녀. 남자친구 있는 남자한테 들러붙은 게 바람녀 아니고 뭐야? 야, 네가 먼저 좋다고 했잖아. 너도 알면서 온 거잖아. 내가 혜인이랑 사귄다는 거. 그래, 알았어. 근데 어쩌라고? 네가 그때 혜인이한테 그딴 말선 안 했어도 그딴 말? 스토킹이니 집착적이니 그런 말 안 했으면 이 지경까지는 안 됐을 거야. 나한테 책임 너 넘기는 거야, 지금? 7년 사귄 여자 두고 바람핀 건 오빠잖아. 이제 돈도 없고 미래도 없으니까 관심 없어. 연락하지 마. 야, 소희야. 강혁과 소희의 수입이 줄면서 싸움도 잦아지고 결국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하긴 강혁은 쇼핑몰 월급도 없어지고 트레이너 수입도 줄었으니 6살이나 어린 소희 입장에서는 돈 없고 나이만 많은 사람을 만날 이유가 없었겠지. 며칠 후 퇴근길이었다. 쇼핑몰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혜인아. 너 한 번만 얘기 좀 하자. 차단했는데 어떡해? 제발 5분만. 저기 놀이터에서 얘기하자. 7년 전 처음 이사 왔을 때 강혁이랑 여기서 그네를 탔었는데 여기 앉아. 혜인아, 나 어, 정말 미안해. 나 진짜 잠깐 미쳤던 것 같아. 20대 내내 너 한 사람만 만났잖아. 그게 가끔은 아쉽더라고. 누가 들으면 너만 한 명 만난 줄 알겠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너한테 항상 의지하는 게 내가 너한테 못해주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열등감 같은 게 있었어. 그래서? 그래서 소희가 나한테 잘해주고 그러니까 이것도 변명이네. 미안. 근데 혜인아, 너 사장님한테 말했잖아. 그것 때문에 너한테 받던 월급도 없어졌고 헬스장 트레이너 일도 수입이 거의 끊겨서 나 진짜 힘들어. 나도 반성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애도 아니니까 이런 건 그러려니 하고 한 번만 눈 감으면 또 잘 살 수 있지 않겠어? 이건 또 무슨 소리야. 강혁아,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한 번만 눈 감으면 된다고? 와, 그게 한 번? 너 소희 전에도 바람 폈다며? 그건 한 번 바람을 펴도 평생 마음의 상처인데 몇 번을 그래놓고 실수라고? 혜인아. 그리고 소희랑 안 헤어졌으면? 그래도 나한테 돌아오려고 했어? 역시 너 소희한테 차였으니까 나한테 온 거잖아. 아니, 그게 이제서야 내가 보이는 거지. 야. 너는 이제서야 힘들겠지. 근데 나는 바람 그리고 헤어짐을 동시에 겪었어. 힘들었겠다. 너무 힘들었어.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네가 맡아 하던 쇼핑몰 업무 빈자리까지 메우느라 정신도 없었어. 미안해.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 줄 알아? 내가 뭘 못해줬을까? 내 표현이 부족했나? 우리 헤어짐의 문제 원인을 나한테서 찾게 되더라. 바람핀 건 넌데. 이제서야 괜찮아졌는데 너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선 너 힘들다고 이렇게 구는 거 애 같고 배려 없어. 너는 내가 너 헬스 트레이너 일 무시하고 그랬다고 하지? 근데 나는 쇼핑몰 업무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너한테 차고 넘치는 월급으로 보상도 했어. 너가 트레이너 일을 우선시할 때마다 스케줄도 조정해줬다?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서 너 개인 카드로 생필품 사본 적 있어? 그리고 내가 그걸로 너한테 뭐라 한 적 있니? 게다가 이번에 나 때문에 못하게 됐다는 그 헬스장도 내가 아는 사람 소개해줘서 나 덕분에 취업했던 거 아니야? 그건 근데 너 지금 말하는 거 보면 여자로서의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해서 이러는 걸로 보여. 아니야, 혜인아. 그게 아니라 너 말대로 우리가 애도 아니고 다 컸는데 머리 큰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못 고쳐 쓴다고 하더라.
우린 여기까지가 맞아. 혜인아, 난 너한테 이제 미운 감정조차도 없어. 제발 그만하고 가줘. 그리고 나 이제 이사가. 뭐? 너랑 같이 살던 집이라 꼴 보기가 싫더라고. 그렇게 나는 돌아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7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그 시간을 진짜로 끝냈다. 그 후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대표님, 이번 시즌 매출 대박이에요. 진짜? 얼마나? 전 시즌보다 10% 올랐어요. 진짜? 우와, 짱! 이번 시즌은 기대 안 했는데 너무 다행이다. 특히 새로 기획한 자체 상품 라인에서 매출이 정말 좋은데요. 다들 열심히 해준 덕이야. 다들 너무 고마워. 이번 주에 한우로 회식하자. 할아버지, 저 왔어요. 혜인아, 왔구나. 할아버지, 이번 달 기획서 가져왔어요. 우와, 우리 손녀 이제 완전 프로네. 하하. 에이, 쇼핑몰이랑 병행하느라 힘들지? 아니요. 오히려 재밌어요. 1년 전부터 할아버지 회사 일을 함께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보람을 느낀다. 친구들을 만나러 갔다. 혜인아? 수진아, 오랜만이다. 우리 혜인 요즘 완전 바쁘더라. 미안. 일이 좀 많았어. 그나저나 혜인아, 너 요즘 얼굴 왜 이렇게 좋아? 그래? 응. 3년 전이랑 완전 다른 사람 같아. 3년 전?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근데 지금은 행복해. 다행이다, 진짜. 그나저나 선보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 아, 그 사람? 응, 그때 선 보러 간다고 했잖아. 몇 번 만났는데 안 맞더라. 아, 그랬구나. 근데 다른 사람 만나고 있어. 오, 진짜? 누구요? 할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는 김비서님. 헐, 어떤 사람인데? 착하고 성실하고 나를 존중해줘. 오, 좋다. 그리고 조금 이른감이 있긴 하지만 요즘 결혼도 얘기하면서 천천히 준비 중이야. 진짜? 진짜 축하해. 우리 혜인이. 혜인아, 축하해. 언제부터 준비한 거야? 결혼하면 같이 할아버지 회사 도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할아버지 회사에서 만날 수가 있지? 대박. 짱이ям. 아직 구체적인 건 아니고 일단 이번 주말에 부모님 뵙기로 했어. 정말 잘 됐다. 3년 전 생각하면 진짜 대단해. 맞아. 고마워, 다들. 여보세요? 혜인 씨, 잘 잤어요? 네, 잘 잤어요. 김 비서님은요? 저도요. 아침 인사하려고 전화했어요. 고마워요. 아침부터 목소리 들으니까 기분 좋네요. 하하, 저도요. 오늘 저희 부모님 뵙는 날인데 떨리진 않아요? 어제까진 되게 떨렸었는데 김 비서님 부모님이면 좋으신 분들일 것 같아서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정말요? 내가 옆에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럼요. 점심에 부모님 뵙고 나서는 저희 둘이 드라이브 가요. 혜인 씨한테 보여주고 싶은 좋은 곳이 있어요. 우와, 좋아요. 기대할게요. 시간 맞춰서 데리러 갈게요. 천천히 준비하고 나와요. 네, 알겠어요. 김 비서님도 조심해서 와요. 혜인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이번 스토리 재미있게 보셨나요?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